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2월 7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 코스피가 0.4%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2%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굳이 한 가지를 의미를 부여해보면 10분봉으로 볼까요? 자, 12월 첫날이었죠. 이때부터 시가에서 종가까지 선을 연결하면 다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물론 종가상으로 하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하락보다는 우측으로 횡보했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조금은 제한이 되고 있나? 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고, 또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때문에 내일 변동성은 나올 수 있대. 최근에 이렇게 하락이 크게 나왔었던 만큼 내일 무조건 하락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며칠 동안 시가 대비 종가상 주가가 많이 밀렸었다면 오늘은 그래도 시가하고 종가가 플랫하게 마무리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먼저 코스피. 자, 오늘은 하이닉스의 하락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2.6%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었죠. 또 코스닥은 2차원지 소재 기업들이 조금 상승이 나왔었고, 그 외적으로는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자,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어요. 현재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양매도가 나왔고, 또 거래대금이 5조 9천억이 나오면서 지금은 수급적인 면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FOMC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수가 있었지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도 5조 원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이 나왔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8만 원이 붕괴되면서 다시 한번 신저가를 경신했던 SK하이닉스. 오늘도 정말 많은 외국인의 순매도 물량이 나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순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소폭의 상승이 나왔죠. 오늘까지 외국인의 6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진짜 외국인의 수급이 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솔루션은 6일 만에 상승이 났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수급이 매일같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차원지 대형주 쪽에서는 외국인이 떠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아모레퍼시픽, 삼성 SDI,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을 매수 상위 종목에 올렸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대한항공, LG생활건강, 네이버, 아프리카TV, 이런 종목들을 순서대로 매수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최근에 시장 흐름이 조금은 부정적으로 다시 돌아서는 것 같아요. S&P 500이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와서 1.4% 하락이 나왔고, 나스닥은 무려 2%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1% 하락이 나왔죠. 자, 우선 나스닥은 장기 이평선인 121선, 여기 초록색 있죠? 과거에도 한 2차례 정도 저항 역할을 해주었던 중요한 이평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세 번째인데 또 돌파하지 못하면서 지수가 조금은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강력한 저항선이 되었었던 202평선,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수가 일부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과거처럼 이렇게 다시 되돌아갈 것이다, 그렇게는 설명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시점하고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은 다르다고 볼 수 있으니까, 지금의 하락이 일시적인 조정일지 아니면 지난 8월달하고 9월달처럼 다시 한번 시장이 꺾일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는지, 그 점은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또 연준의 FOMC, 이게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늦게 매수해도 좋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고 또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그걸 보면서 조금은 뒤늦게 투자를 해보는 것도 지금은 적절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가 마이너스 0.6%, 대만은 약보합, 그리고 상위 지수도 소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소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 지금 며칠째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선은 지난 8, 9월 달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도 시장이 한 차례 반등이 나왔었고 다시 재차 꺾이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때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당시에 시장의 상승을 방해했던 것은 바로 고인플레이션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상. 이게 거의 9할 이상은 차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물론 인플레이션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상 분명히 큰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보다 조금은 떠오르는 재료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인 것 같아요.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7.7%가 나오면서 확연하게 꺾이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도 다시 한번 큰 폭으로 꺾일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제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그 물가 상승에 따른 연준의 고강도 긴축, 그로 인한 경기 침체, 이게 시장에 조금은 새롭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물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긴축을 할 때마다 계속 나왔던 재료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지만 과거에는 경기 침체보다는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여기에 포커스를 더 많이 맞췄었다면 지금은 물가 상승보다는 다음 스텝, 경기 침체에 대해서 시장의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2023년에 계속 이어진다고 하잖아요. 때문에 2023년 내내 지수가 빠진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느냐, 그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과거의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짐에 따라서 이 경기 침체 이슈도 대두가 되었었고 주가와 지수에 많이 반영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더 파급력이 미칠지는 조금은 물음표가 들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의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시장이 어느 정도 경기 침체 우려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면 어제는 그래도 시가보다 높은 위치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면 오늘은 반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다시 한번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제 영상의 댓글을 보면 하이닉스를 매도하고 삼성전자로 갈아타야 되는지 그런 의견도 제기가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명확한 결론이 없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정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단기 투자 성향으로서 하이닉스가 저가라고 매수해서 들어왔었다면 지금은 매도하고 갈아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져올 수가 있지만, 내가 조금은 긴 시간 속에서 중장기 성향으로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결코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여기 상단에 있는 것이 SK 하이닉스의 차트고요. 분기 차트예요. 봉 하나당 분기예요. 그리고 주황 색깔, 여기 PBR 차트를 한번 살펴보세요. PBR은 그 기업의 청산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코스피 지수 자체가 PBR이 0.8 초반대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는 매수하면 무조건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을 종목에도 적용을 시켜본다면, 자, 하이닉스의 PBR이 1 이하로 떨어졌을 때가 지금까지 4번 정도 있었거든요. 자, 과거 2008년 후반 이때 주가를 보면 PBR이 1.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내가 매도보다는 매수를 했을 때 이쯤이죠. 손해보다는 큰 수익을 봤던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2016년 이 당시에도 PBR이 1.0이 깨졌었죠. 마찬가지로 이때 내가 매수를 했었다면 손실보다는 많은 수익을 봤을 것이고, 또 2018년 말 이 당시에도 보면 1.0이 깨졌었죠. 그때도 내가 이 구간에 매수했다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폭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PBR이 0.89까지 떨어졌고 지금 시점 이맘때죠. 이 구간에 매수를 하게 되면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물론 즉각적으로 반등이 나오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 하나 자체가 제가 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의 흐름이 압축된 것이고요. 그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진 않을 수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셨듯이 이 구간에 매수를 했었다면 무조건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중요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전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흐름이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조금은 긴 시간 속에서 본다면 PBR이 1.0이 깨졌을 때는 SK 하이닉스는 무조건 수익을 주었었던 종목이었었다, 그렇게 이해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어두운 것은 알고 있고 또 내년의 적자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 특성상 약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적으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때문에 지금의 주가 흐름은 철저하게 지금 시점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23년 3분기 그때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재료를 살펴보면 오늘 LG전자 그룹주를 비롯해서 애플카 관련주의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주된 이슈를 살펴보면 최근에 애플카에서 TFTM을 구성했다는 이런 기대감들이 애플카 관련주들의 주가의 상승으로 연결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애플카의 출시가 2025년에서 26년으로 연기가 되었고 또 완전 자율주행을 포기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즉 과거에는 우리가 핸들이나 페달 조작 없이 자동차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반 시내 주행은 사람이 직접 하고 고속도로에서만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LG전자가 6% 이상의 급락이 나오고 있고 지난번에 애플에서 TFTM을 구성했다는 이런 이슈가 나오고 기대감이 커졌던 그 당시까지 주가가 또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대감이 조금 꺼졌다고 볼 수 있으니까 애플카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감을 갖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 FOMC 전까지는 별다른 큰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점인 것 같아요.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조금은 넉넉한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고 매수의 시점을 뒤로 늦춰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